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기분이 꽤 좋으셨을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죠. 하루 반짝 오르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우상향 흐름을 만들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3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전일 대비 5% 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장중 고가도 33만 4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언제 움직이나 이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 돈은 어디로 번지나? 이 질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약해서 걱정하는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장이에요.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부터 보면요. 6월 1일 삼성전자는 33만 3,2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16,250원 상승했고 상승률로는 5.13%입니다. 시가는 31만 9,500원이었고 장중 고가는 33만 4,000원이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오늘 장중 저가도 31만 9,50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부터 강했고 장중에 시가 아래로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흐름은 그냥 잠깐 튄 장이라기보다 시작부터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계속 밀어올린 날로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건 맞아요. 코스피 기세도 좋고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흐름도 분명히 좋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중요한 건 늘 그 다음이에요. 오늘 올랐느냐 보다 오늘 오른 가격 위에서 누가 계속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3만 원을 찍었다는 사실보다 33만 원 위에서 시장이 이 가격을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가격은 화면에 바로 보이지만 돈의 성격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 정도면 너무 오른 건가? 삼성전자 다음에는 뭐가 움직일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약할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강하게 올라올 때는 오히려 판단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보유자는 더 들고 갈지 고민되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마음이 급해지고 이미 일부 수익이 난 분들은 익절해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오늘의 답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미 강하게 올라온 삼성전자가 33만 원대 위에서 힘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멈추지 않고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코스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올랐다 해서 끝내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다음 어디로 가느냐까지 봐야 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HBM4E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 29일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했다고 밝혔죠. 여기서 기술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 세대 HBM판에서 다시 고객사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시장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HBM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SK 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렸어요. 엔비디아 공급망, AI 서버, 고부가 메모리,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빠르게 반응했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HBM에서는 시장이 계속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나? 엔비디아 쪽 공급망에서 비중을 가져올 수 있나? 수율이 안정될 수 있나? 마진이 제대로 나올 수 있나?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이번 HBM4E 샘플 출하는 삼성전자가 다음 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건드린 겁니다. 물론 이 뉴스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샘플이 나갔으면 고객사 테스트가 있어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양산 일정이 나와야 하고, 양산이 되면 실제 공급 물량이 나와야 하고, 그 물량이 마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주가는 기대를 먼저 먹고 움직이지만 오래가는 주가는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해요.
오늘 삼성전자의 강세는 기대가 살아난 흐름이고 이제부터는 그 기대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가야 해요. 수율은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에요.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은 여러 층을 쌓는 제품이라 일반 D램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수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면 그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HBM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가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생산 능력이 큰 회사잖아요.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서버 메모리도 있고, SSD도 있고,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이 넓은 게 오히려 무겁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파운드리는 언제 좋아지나? HBM은 SK하이닉스보다 늦은 거 아닌가? 낸드는 회복이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근데 AI 서버 시장에서는 이 넓은 구조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전체 공급 안정성, 패키징, 서버용 저장 장치, 전력 효율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은 단순한 가격 반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AI 서버 시대에 삼성전자가 다시 어떤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시장이 계산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 기대를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공급 물량, 마진으로 빠르게 연결해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더 강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속 확인이 늦어지거나 수급이 따라오지 않거나 삼성전자만 오르고 밸류체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단기 과열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33만 원대 위에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오늘 고점인 33만 4천 원 부근을 다시 두드리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물량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 위에서도 계속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여기서 외국인 수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미국 금리를 보고,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한국 반도체, ETF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그냥 삼성전자 좋아 보인다가 아니에요.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느냐,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이어질 수 있느냐,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만 하냐, 환율이 방해하지 않느냐, 이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외국인이 하루만 들어오고 끝나는지 아니면 며칠 동안 계속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장중에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지 아래에서 눌릴 때 다시 받아주는지도 봐야 해요. 개인만 흥분해서 따라붙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넘기는 장이면 조심해야 하고요. 반대로 눌림이 나와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주면 시장이 33만 원대 가격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33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다만 기분이 좋을수록 기준은 더 필요합니다. 강한 종목도 쉬어가는 구간은 나와요. 중요한 건 그 쉬어감이 무너짐인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위한 물량 소화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33만 원대 위에서 버티고 눌림이 나와도 다시 돈이 들어오고 반도체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이면 흐름은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미 강하게 오른 날은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더 가면 어떡하지?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내 마음이 가장 급해지는 순간일 때가 많거든요.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무조건 따라가도 되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추격 매수를 고민한다면 오늘 종가 이후 흐름, 내일장 초반 흐름, 눌림
눌림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중에 강하게 튀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하는지 봐야 해요. 33만 원대 위에서 버티고 눌림 때 거래량이 줄고 다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붙는다면 흐름이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밀리면 위에서 물량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피 기세가 좋다는 건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대형주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다른 섹터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코스피가 올랐다, 삼성전자가 올랐다, 이 정도로 끝내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수를 만든 돈이 어디서 시작했고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느냐예요. 지수는 결과고 돈의 이동 경로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에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봐야 하고요. 후공정, 패키징, 소재, 테스트, 기판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냉각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오늘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후의 돈길까지 보면 내일 봐야 할 종목과 섹터가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대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시장에서 돈은 한 종목에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큰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대형주로 번지고 그 다음에는 밸류 체인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주변 섹터로 확산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점점 넓어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아직 돈이 좁게 움직이는 장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더 갈까요? 물론 이 질문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다음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삼성전자에서 멈추면 단기 반응일 수 있고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면 섹터 흐름이고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면 시장 전체의 돈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생겼습니다. 아니, 이미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그 희망을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3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장은 AI 메모리와 HBM 사이 기대를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희망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희망 다음에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 확인이 바로 수급이고 실적이고 돈의 확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지, 반도체 장비주로 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내려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증권, 금융과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오늘 상승이 그냥 삼성전자 하루짜리 상승인지 아니면 코스피 전체의 새로운 흐름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돈의 길목까지 보면 내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33만 원대까지 올라온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얼마까지 갈까 보다 누가 사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오르나 보다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나를 봐야 합니다. 돈이 번지는 곳에 다음 기회가 있고 돈이 멈추는 곳에는 변동성이 생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그 좋은 흐름이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의 돈길로 넓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날일수록 단순히 삼성전자 더 갈까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보고 내일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군을 관심권에 둬야 하는지, 어느 자리는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삼성전자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뉴스가 나왔을 때도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3만원대 위에서 실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코스피 다른 대형주까지 어떻게 번지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강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음에 어느 길목으로 이동하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